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6강째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25강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뷰 레이아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 보시는 것처럼 뭐 이제 빨간 색깔로 표시된 부분이 투상도, 보조 투상도, 그래서 투상도에 대한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파란색이 단면도라든지 상세도, 좀 이제 원하는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 부분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표현할 때 저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부분 단면도, 파단도, 부분도, 보조 위치도, 뭐 이런 이제 부가적인 기능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모델은 그냥 그저 기존 거, 저번 시간에 썼던 거 그대로 쓸 거고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틀어져 있는 거에 저는 그냥 표준 3도를 이용해서, 표준 3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그냥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배치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투상도 내용은 뭐 아무래도 이제 똑같아요. 그러니까 투상도 누르면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느 걸 모체로 할 거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모체는 뭐 이렇게 따로 하시면, 이렇게 해서 이 모체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투상도를 생성을 하겠다. 예. 이렇게 해서 뭐 ESC로 빠져나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거는 이렇게 또 따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렇게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투상도 하나 배치해 봤고, 보조 투상도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그 모서리 선이 하나 있어야 돼요. 모서리 선이. 예를 들어서 어디를 기준으로 한번 잡아볼까요? 여기를 한번 기준으로 잡아볼까요? 이 모서리 선에 수직으로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그러면 보조 투상도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서 바라본 거예요. 이쪽에서. 이 모서리 방면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모서리 방향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바라본 겁니다. 요렇게 해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금 이제 그 수평으로 나왔는데, 요렇게 해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모서리 선을 스케치로도 가능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만약에 스케치로 제가 이렇게 그렸어요. 그런 다음에 이게 스케치로 될라나 모르겠는데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잠시만요. 자, 이렇게 잡아서 보조 투상도. 네. 스케치 그린 거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해서 뭐 투상도를 따로 뽑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조 투상도는 거기 어디 모서리에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그 모서리 기준으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보조 투상도는 이렇게 해서 그냥 삽입하고 진입하시면 된다는 거 그냥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도 일단 지우고, 그 다음에 단면도 같은 경우는 여기서 또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반단면도 같은 경우 뭐 계단형 말하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단면형인데, 뭐 체결기 제외, 자동 해칭 뭐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외되는 품목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파트에 가셔가지고 만약에 뭐 브라켓을 제외를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돼요. 브라켓 제외를 하겠다. 지금 여기서는 클릭이 지금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여기 보이는 부품을 제외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지금 이 케이싱이죠. 이 브라켓, 이 그 몸체 바디가 되는 부분은 이제 그 단면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그 안에 부속만 지금 단면도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단면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반단면도 말고 그냥 단면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뭐 케이스 여기 순서대로예요. 그래서 뭐 1번, 2번 막 이렇게 해갖고 이런데 쉽게 그리실 수 있으니까 뭐 어려우신 거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요거는 지금 저거 했죠. 지금 자동 해칭 놓고 뭐 이제 제외되는 품목 없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고, 단면도는 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슬라이스 단면 뭐 이렇게 하면은 이런 거 뭐 자동 해칭 이런 거는 지금 자동 해칭을 누르니까 해칭이 방향이 다 다르죠. 부품마다.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해칭 배율, 뭐 이렇게 해서 뭐 외곽선 강조하면은 이렇게 해서 외곽선이 강조가 됩니다. 네. 이제 해칭하고 나면은 이제 솔직히 말해서 도면 뽑으면은 티가 잘 안 나긴 하는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외곽선 포인트를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뭐 이제 기능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하나씩 다 눌러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향 같은 경우는 반대 방향 이러면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표시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것도 뭐 이런 식으로 다 그 투상도에 대한 내용은 같이 적용이 되니까 단면도도 뭐 그렇게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글꼴 정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문서 글꼴도 여기서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폰트 바꾸고 싶으시면 그래서 간단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단면도 하나 뽑은 것도 한번 여기다 넣어보고 요것도 한번 놔봤어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렇게 놔봤고, 그리고 상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원을 그려야 되잖아요. 저희가 보통 이제 원을 그려서 거기를 상세도를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 그린 다음에 이렇게 해서 놓고, 지금 축척이 1대1로 돼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2대1로 1대2로 됐네요. 1대2 말고 2대1로 확대도 이렇게 해갖고 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지저분해 보이네요. 지저분해 보이면 요거를 배치를 좀 다르게 해볼게요. 지금 원래 이게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가 여기 있어야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그리고 전에 시간에 얘기를 안 드린 건데 이게 다 따라다녀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치를 고정하고 싶으시면은 뷰 초점 고정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정을 하시면 돼요. 고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 뭐지 이제 뷰 위치 고정 하시면은 제가 초점 고정을 했는데 위치 고정하시면 안 움직여요. 그러면 아마 다른 거 이외에는 지금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아마 얘 초점 왜 뷰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정해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여기 위치 고정 이렇게 해제하실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초점 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유동 이게 여기 오른쪽 클릭하셔서 뷰 위치 고정, 뷰 초점 고정 뭐 이렇게 해서 그거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상세도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부분 단면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냐면 스프라인으로 영역을 그려야 돼요. 이렇게 해서 조금 제가 그냥 임의로 막 그릴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돼요. 연결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깊이를 뭐 한 30 정도로 해볼게요. 그러면 딱 여기에다 표시가 되는 거예요. 30만큼 들어가서 이제 그 컷을 한 거죠. 얘가. 이렇게 해갖고 이 부분 단면도 같은 경우는 깊이를 아시는 게 좀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마 지금 30mm 들어가서 여기 부분이 30mm 들어가서 표현이 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표시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파단도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유형 뭐 이렇게 있어요. 어떻게 파단한 모습을 보여줄 거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강도는 아무래도 저거겠죠. 이제 막 이렇게 쭈글쭈글한 거 낮음 이런 보이시죠? 지금 낮음으로 되어 있는 거. 근데 지금 뷰가 여기를 선택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를 파단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방향, 절단 방향. 저는 이렇게 해서 할게요. 그래서 뭐 보통은 그냥 이렇게들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파단도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한번 하는데 여기를 잠깐 나와보고 여기서 피처 편집 파단도를 수정을 하고 싶으시면은 어디 보자. 파단도 수정이 있는데 여기를 이 파단도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파단도 이쪽에서. 그런 다음에 간격을 한 2mm로 줄여볼게요. 그러면 지금 파단도에 맞춰갖고 모델이 조금 작아져 보이시죠? 여기 한 10으로 입력을 하면 좀 멀어지죠. 그래서 여기 파단도 유형에 따라서 그 간격 또는 또 조절된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도 파단도로 2mm를 한번 맞춰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 부분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용하시면 되냐면은
스케치를 또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부분도를 작성할 도면뷰에 닫힌 프로파일을 스케치 하십시오 그러잖아요. 스프라인이나 아니면 원형으로 해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요렇게 해줄게요. 여기는 지금 근데 단면도가 하나 있어갖고,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빼고요. 요거 단면도 어차피 요거 설명드렸으니까 요거 지우고, 여기다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잠깐만요. 그냥 2를 지울게요. 2를 지우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클릭하시고 딜리트 누르면 그쪽 이제 이제 단면도 선까지 지워지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프라인으로 그냥 원형이 편하긴 한데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갖고 딱 만들어 놨어요. 그럼 닫혔잖아요. 지금 여기서 잠깐 나가서 나가 보겠습니다. 나가서 여기서 부분도가 요거는 지금 되지 않나 봐요. 제가 닫힌 프로파일 영역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저게 안 된다 그러면 원형으로 한번 대체를 한번 해볼게요. 원형으로 해서 이 스케치가 희한하게 지금 잘 안 되는데 지금 뭔가 참조가 돼 있어서 그런가? 지금 잠깐만요. 한번 스케치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놓고 원 나오고요. 부분도 입력해주고 스케치를 잡았습니다. 스케치를 잡았는데 지금 되지가 않는 거 보니까 제가 보기엔 얘가 단면도에 지금 속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똑같은 도면에서 하나를 뽑아 볼게요. 근데 지금 자꾸 참조가 되니까 이게 또 물려서 들어가니까 링크 깨고 싶으시면은 컨트롤 눌러서 이제 끌고 오시면 되거든요. 이제 뷰가 이제 위치에 잡혀서 들어가는데 그게 싫으시면 컨트롤 누르시면 돼요. 컨트롤은 좀 활용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거는 지금 아무것도 종속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고요. 부분도 아까 전에는 링크가 걸려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다른 것들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처럼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서 부분도 제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거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분도 하면은 못 돌리는 게 아니라 저렇게 부분도 제거를 통해서 원상복귀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여기 원 안에 들어와 있는 모델이 여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안에 프로파일 여기 스케치 안에 지금 안에 내부 프로파일에 걸쳐져 있는 모델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거를 선택하고 이거 파단도 눌렀네. 그리고 부분도 이런 식으로 요 부분만 표현하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데 요거 만약에 잘못해서 기존에 있는 뷰를 잘못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서 오른쪽 누르셔서 부분도 잘 안 보이네요. 부분도 그래서 편집하시고 싶으면 그냥 스케치 편집하는 거고요. 부분도 제거하면은 그냥 원상태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조금 한 20분까지 갈 것 같은데 요거 위치도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핸들이 이제 조립식이잖아요. 얘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원래 얘가 돌면 이 유니버셜 조인트가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원래 유니버셜 조인트니까 이제 핸들 돌렸을 때 얼만큼 돌아가는지 뭐 이렇게 표시하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표시를 한번 해볼 건데 그러면 제가 근데 이게 설정이 지금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얘를 위로 바꾸고
그러니까 뭐 상한치, 하한치를 이렇게 표시해 주고 싶다.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니까 요거를 제가 어셈블리 잠깐 들어갈게요. 여기서 유동적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시는 거 보셨죠? 그래서 좀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셈블리 상태로 저게 안 잡혀 있네요. 메이트가. 그래서 돌아가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각도를 30도? 30도는 30도는 좀 그런가 봐요. 그러면은 120도? 120도.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고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설정에서 여기서 오른쪽 누르셔서 설정 추가.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명은 아무렇게나 만드셔도 되겠죠? 그럼 저는 그냥 지금 어차피 저거니까 QQ를 다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가셔서 요거 기능 억제를 할게요. 기능 억제를 하면 지금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기능 억제 살아있죠. 설정 1번에는. 근데 설정 2번에는 지금 제가 아까 죽여서 기능 억제가 꺼졌어요. 그래서 각도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요. 그러면 여기서 2번 같은 경우는 메이트 이렇게 해서 주시고 여기에다가 또 120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설정 1, 2번이 지금 갈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1, 2번이 갈렸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저장을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나갈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제가 혹시나 모르니까 컨트롤 Q를 눌러서 강제 재생성을 한번 했습니다. 데이터가 여기다가 그 링크가 그 변경된 사항이 물려야 되니까 컨트롤 Q를 한번 눌러서 재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모델 잡고 보조 위치도. 그러면 이제 기존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새 설정 이렇게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하나 만들고 하나 만들고 잠시만요. 여기 아닌데 제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잘 알려드린다고 지금 하는데 네, 됐죠. 지금 요게 지금 요거 설정이 그런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설정을 먼저 하고 나서 진입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상태에서 바로 설정할 수 있게 지금 진입을 한 거예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여기서 새 설정을 통해 갖고 얘가 이제 설정을 하나 만들어 주는 거죠. 그쪽 이제 도면상으로 들어가서 근데 거기서 제가 프리드래그를 사용을 해 가지고 위치를 지정해 준 다음에 메이트를 만들거나 위치를 지정해 준 다음에 설정을 하나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설정을 기존에 만든 거 이 두 가지를 지금 여기 원래 있는 뷰에다가 원래 이제 새로 큐크라고 만든 거를 기존 설정을 하나 엎어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조 이제 보조 위치도를 만드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뭐 여기서 주석으로 뭐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거죠. 뭐 여기서 이게 원래 지금 원래 각도를 놓고 싶으시면 여기서 또 평행이기 때문에 각도가 어, 각도가 지금 여기 없어요.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뭐 그건 어차피 주석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각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뭐 이 지능형이다 보니까 제가 안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원래 물리는데 여기에는 지금 각도 내용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각도 내용이 좀 빠져 있네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각도 같은 경우 따로 빼야 되는데 뭐 요걸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각도가 있나. 그래서 명령 도구 도면 어디 보자. 주석이네요. 주석을 한번 보시면 어우 주석엔 없네요. 그러면은 치수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데 이게 지능형 치수를 많이 쓰다 보니까
각도를 따로 부여하고 싶으면 요거는 조금 애매하네요. 180도에 대한 내용을 조금 표시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될지 요거는 제가 한번 좀 따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어차피 주석 들어가면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한 번씩 더 보고 내용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투상도라든지 이제 뷰 레이아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조금 설명드리면 요렇게 마무리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도면 치시는데 좀 유용한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26강째인가요? 예, 26강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